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대한민국이 시위와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신구 권력 간 충돌이 격화하면서 여야 원구성 협상에도 먹구름이 끼어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이자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지낸 한병도 의원과 함께 현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네. 그 청와대 옛 동료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셨죠? 네. 그 양산 평산 마을이 여전히 그 시위로 어수선하다고 들었는데요. 그 실제 현장이 어땠는지 먼저 좀 듣고 싶고요. 또 지난주 그 시위 대응 관련해서 경찰청을 직접 이제 방문을 하셨는데 상황이 그 이후로 좀 이렇게 뭐 변화가 있습니까? 네. 현재 시위 양상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어제 다녀왔는데 어제 그 욕설하는 것이 경찰이 자꾸 제재를 하니까 어제만 조금 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크게 문제가 됐던 사람들은 진입을 못하고 해서 조금 좋아졌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 꼭 전쟁터 같습니다. 제가 사제에서 저쪽을 보니까 네. 선이 쭉 쳐져 있고 플랜카드가 그냥 뭐 대치 전선처럼 한 몇 명 정도 모였습니까? 거기 보면 한 3, 40명? 네. 또 적게는 뭐 한 10명, 20명 하는데 이렇게 앰프를 설치를 하고 네. 그 마을은 굉장히 조용한데 네. 이 집회 양상에 어떤 주의 주장이 있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입니다. 그리고 네. 뭐 대통령님 나타나시면 막 욕하고 또 여사님 나타나셔도 거기다 대놓고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에 아직도 시달리고 계시고 지금 정신병원 치료를 받는 분 한 10여 분 이상이 된다고 하고요. 그런 큰 그분들의 변화가 정체는 혹시 뭐 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이제 보수 유튜버라고 자칭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분들의 주의 주장이 정말 어떤 보수를 표방하는지 좀 의심스럽고 그래서 경찰청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현재 법 조항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거든요. 네. 집시법 제8조 5항 그 1호는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이 해친 경우 그리고 집회 신고 장소가 주민들의 주거 지역인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법 조항도 강력히 적용을 하면 제한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적용을 해라. 네. 그리고 문제가 심각한 양상이다. 그리고 한 달 이후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또 맞불 집회가 또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기 네. 때문에 경찰청에 방문을 해서는 좀 강한 법 집행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그 도를 넘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통제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좀 자제 요청을 이제 하는 그 정도 선인데 예. 경찰청 방문 이후에 뭐 변화는 따로 없습니까? 예, 금지 통보는 2건밖에 없었고요. 네. 지금 이제 너무 시달리니까 뭐 하루에 200건이 넘는 주민들이 112 신고를 하고 네. 요 정도 시달리면 그 마을의 평온이 완전히 깨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좀 강하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강한 법 집행을 안고 있어서 네. 지금도 그 집회 양상이 그대로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셨죠? 네네, 됐습니다. 바로 이 시위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하셨던 게 있으실까요? 예,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님께서는 뭐 예를 들어서 책에 집중을 하시면 네. 잘 안 들리고 뭐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걱정하시는 건 여사님뿐만이 아니고 그 마을 주민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조용한 마을에 본인이 오시면서 괜히 나 때문에 하는 예, 그런 마음. 많은 주민들이 그런 이제 그 고발을 한 이유도 결정적인 이유는 그 주민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자꾸 많이 생기니까 도저히 뭐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이렇게 고발을 하신 거고요. 네. 그런 집회에 대한 우려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아까 맞불 집회 말씀하셨는데 네. 또 뭐 다른 업무로 서울 도심 이렇게 차로 지나가다 보면은 서초동을 또 지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네. 보면은 또 그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을 볼 수 있는데요. 예. 또 역시나 그 맞불 집회 아주 시끌시끌하게 벌어지고 네. 있습니다. 네. 이 맞불 집회 또 따라서 또 맞불 집회까지
집회까지 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 윤 대통령은 이게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다라는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 의견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 건 네. 대통령께서 그 집회나 시위 양상이 거의 폭력성을 띠고 있고 그 전임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위로의 말씀 그리고 집회가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주의 주장을 관철하는 집회가 아니고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욕만 하는데 대체 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폭력성이 내포된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표명하시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또 법대로 하라니까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데도 더 꼼꼼히 뭐 이렇게 점검하고 오히려 역으로 이게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네. 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 이 제재에 좀 한계가 이제 많이 있는 상황인데 예. 국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이 이제 발의된 상황에서 의원님께서도 최근에 좀 팔을 걷어붙이셨다고요. 네, 네, 네. 그 내용 좀 들어볼까요? 그게 이제 집시법 그 8조 5항 1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회 신고 지역이 주민들의 주거 지역이구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이 해칠 경우에는 제한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이 해칠 경우라는 기준이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좀 명확히 해야 되겠다 해서 개인의 어떤 모욕을 주거나 다음에 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리고 반복되는 악의적인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형격히 침해할 경우라는 기준을 명확히 해서 네. 좀 집회 시위에 관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네. 이 시위와 관련해서 이제 그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어느 예. 쪽 목소리가 이제 더 많이 나오는지는 이제 국민이 이제 판단하실 문제인데 한 목소리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다. 예. 또 하나 목소리는 주민보다 자당 출신 대통령을 위한 입법이다. 뭐 이런 이제 뭐 일종의 이제 비판의 목소리인데 네, 여기에는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를 한다는 것은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은 어떤 본인들의 의도하거나 목적한 바를 관철시키거나 네. 불특정 다수에게 본인들의 뜻을 어떤 관철시키려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헌법은 집회 및 시위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거의 폭력이고요. 욕설이고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네. 모르겠습니다. 이걸 국민의 기본권과 연결시키는 건 맞지 않다고 오히려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러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과연 그 기본권 침해인가라고 오히려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네네. 네, 다음 주제로 또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예. 논란이 또 재점화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에 따라서 윤 정권 대 또 전 문재인 정부 이렇게 신구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당시에 해경이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1년 9개월 만에 입장을 뒤집으면서 현재 여당은 월북 공작이다 이렇게 파생 공세를 하면서 그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라고 이렇게 예. 압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데요. 일단 어떤 그 사건의 변화가 생기면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전 판단과 지금 판단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먼저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번복된 이유가 무엇이지라는 명확한 설명이 없이 네. 그때 월북이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정말로 그때 월북이라고 몰기 위한 어떤 그 조작이나 이런 것이 집행이 됐다면 이건 중대 범죄입니다. 강하게 그 처벌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근데 그 판단 그때 당시에 판단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게 월북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 당시 정부에서 강하게 분개하고 강력하게 대응을 했던 게 우리 국민에 대한 사살 행위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는 최고 수준의 강력한 대응을 했고요. 용납하지 않겠다고 해서 북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 그분이 월북을 했는지라는 내용을 가지고 전체 그 정보를 분석하는 팀들에서 모든 정보를 놓고 분석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해경에서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근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SI, 그 군에서 취급하는 정확한 이 정보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조작을 한 게 아니고 그런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럼 그걸 밝히려면요. 저희들은 야당이고 정부 여당에서 국방부 이야기 해가지고 당시 그거 공개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우리 정보 자산이 공개되면서 국익을 해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네. 참 대통령을 한번 지내고 나면 그 이치인 사람이 되기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예. 그 관련한 문재인 정부 관련한 또 이야기를 넘어갈 텐데요. 예.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 예. 둘러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좀 충돌 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생각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뭐 산자부 블랙리스트 수사, 또 여가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이 있고 예. 백현동 의혹 관련 압수수색 등이 뭐 진행 중이거나 또 예고가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당내 정치 보복 수사 대응 기구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신적폐 청사안이다라는 이제 국힘 입장에 전 청와대 이제 정무수석을 지내셨는데요. 어떤 입장이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신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지금 여당에서 본인들이 의도하고 목적한 바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네. 이미 예를 들어서 그 산업부 관련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네. 3년 전에 그 당시 야당에서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게 3년 후에 당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지금 전면적으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이게 좀 뻔히 보인다 이런 느낌을 지을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각 기관의 기관장 상임 감사들, 기관의 상임 감사들을 하면 제 기억으로 거의 한 87% 가량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를 다 채웠습니다. 87%가량. 네. 이제 네. 선거에 출마했다든지 자기 개인 사정이 여러 이유로 관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총량으로 봤을 때도 과연 당시에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떤 뇌물기 위한 그걸 조직적으로 했다면 8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임기가 보장이 됐겠습니까? 네. 오히려 저는 좀 그런 의구심이 생기고요. 자꾸 사회가 맞불 집회로 이런 갈등하고 전 정부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막 뭐 신적폐 청산이다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진행하는 게 멀리 봤을 때 이게 정말 이득이 될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한번 스스로들 다시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우리 국회가 개점 휴업을 한 지 네. 3주째가 됐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은 그 1년 전에 약속을 했던 법사위원장 자리 가져가겠다. 또 민주당은 안 된다. 이걸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법사위 권한 좀 축소하자. 이렇게 서로 맞붙고 있는데 당시에 그 원구성 협상을 맡으셨던 네. 또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셨잖아요. 네네. 야당으로서 입장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좀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우선은 국회의장님 선출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을 때는 그 전에 모든 여야의 첨예한 갈등은 의장님께서 중재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이때는 때로는 당시 저희들 여당 입장에서는 의장님께 서운한 게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의심하지 말고 국회의장님부터 빨리 선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당시에 이제 법사위 문제가 현재 쟁점입니다. 그런데 저도 협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야가 합의문을 써도요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권성동 대표 원내대표 되자마자 협상문 쓰고 바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문제 외에도 그때 주요 제 기억으로 합의사항에 법사위 개선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사위가 너무 월권을 한다 네. 해서 최고의 자구심사 외에는 심사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때 의장님 앞에서 여야 제가 협상을 했으니까요. 네네. 장관들 부르지 마자. 법안 할 때는 차관들 불러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아니 아무 관련 없는 바쁜 장관들을 불러서 법안 하는데도 법안 한두 개 하는데도 장관이 와야 되니까 불합리하다 하지 말자라고 구두로 네. 약속을 했거든요. 안 지켜지잖아요. 문제는 그 합의문 내용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때 그 체계자구심사의 권한을 넘지 않는다라고 법안도 개정을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장관 부르잖아요.
이러면 그 합의문이 무엇이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부터 이번 법사위 문제뿐만이 아니고 합의하고 약속한 것들은 서로 좀 이렇게 지키는 문화를 우리 내부에서부터 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번 법사위 문제를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국힘의 입장은 지난번에 이제 그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났더니 결국에 법사위원장을 뭐 그 당시 여당이 또 가져가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그때 재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이번에 국회의장 선출에 지금 이제 반대하는 건데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저도 당시에 추경호 수상님하고 저희 일상이 협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전제라면 지금 현재 우리 야당이든 네. 여당이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든 야든 처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요. 때로는 그런 모든 걸 의심을 하면은 네. 이 아무것도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도 그렇고 지금 국회가 모든 기능이 다 정지돼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장님부터 선출하는 건 그런 의심을 대면 앞으로 또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협상을 할 수도 없거든요. 네. 일단은 뭐 국회의장부터는 그럼요. 반드시 선출을 해야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 전당대회 룰 변경이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전대 열세 그 이재명 의원이 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내 그 당권 경쟁 상황 한번 그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뭐 저희 당내에서는 이재명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영향력이 가장 크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룰 변경된 관련한 건 현재까지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건 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에 대한 문제가 제가 그 재선 의원 평가 토론회에 가봐도 네. 좀 조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현재가 45대 40인데 네. 어느 정도 그 조정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네네. 안 됐는데 아무튼 권리당원 비중이 저희들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122만 명이라고. 그렇습니다. 네. 120 그전 한 40만 명일 때 비중하고 지금 100만 명이 넘은 상황에서는 네네. 그 대의원의 한 표가 가지고 있는 너무 큰 대의원이 거죠. 2만 명이 채 안 되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건 좀 조정을 해야 등가성 된다는 원칙으로. 그렇습니다. 네. 등가성에 맞게 좀 조정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고 그런데 이제 선거를 바로 앞두고 룰을 지금 막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건 네. 후보에 출마하는 여러 후보군들의 이해관계가 바로 걸리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변경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룰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초재선 평가 모임 그리고 의원총회에서도 그 대선과 지선에 대한 평가 이런 게 지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평가를 토대로 미래 비전에 대한 경쟁이 그 후보들 간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감정 대립이 그 아주 심할 줄 알았는데 의원들 간에 서로 존중을 해주고 상대에 아주 상처 주는 이야기들을 그 평가 토론에서 서로 자제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아주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1대 네. 국회 후반기 앞으로 의정 활동 목표와 계획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제 지역구가 전북 익산이어서 지방이어서 이제 행안위를 하면서 뭐 인구 소멸 위기 지역 대응 관련된 법안이나 고향사랑 기부금법 어떤 지방 에 관한 문제를 입법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후반기에는 좀 기재위에 가서 지방 재정 확충하는 결국은 이제 재정을 얼마나 확보하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정부에 있을 때나 국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좀 기재위에서 지방 재정 확충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생활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